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 가운데 그러면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느냐 국익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들어갔고 네. 또 첫째는 이제 전쟁 방지. 네.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날카로운 관심을 촉구하는 데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북핵 억지 이대로 방치하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도 위협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 이제 부족하지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만나면 예.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민간 전문가들 예. 왜 여기 왔지? 왜 여기 왔냐? 온 목적. 예. 그다음에 당신들의 대안은 뭐지? 예. 이제 그게 이제 기초적인 네. 그 관심사고 조사. 예. 질문인데요. 우리의 대안은 그거였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대만 해협 등등 한반도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 관심 좀 가져라, 위험하다 하는 거고 네. 우선순위를 끌어올려라.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정신 없지만 지금 북러 동맹으로 해서 많이 불편한 측이 이 불만스러운 측이 중국이다. 예. 그러면 미중의 전략 경쟁, 중국을 봉쇄하고 억제 견제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 그 중국과 지금 디리스킹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줄이는 걸로 전환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중국과의 협력 분야도 있는데 기후 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네. 이 북핵 문제도 협력 분야 아니냐. 왜냐하면 예. 북핵 문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러시아는 공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북핵을 인정한 거잖아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여전히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할 접점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 미중 남북 4자 회담을 추진해달라라는 네. 것이 이제 남북 미중. 예. 저희가 제기한 예. 대안이었고 화답도 있었습니다. 어떤 화답이 있었습니까? NCAFP라고 뉴욕의 예. 이제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예. National Committee on 예. American Foreign Policy라는 이제 그 과거에 아주 국제 정치의 대가죠. 한스 모겐소라는 예. 대학자가 한 50여 년 전에 창설한 이 싱크탱크인데요. 네. 여기 분들한테서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NCAFP 주최로 네. 한미중 3자 1.5 트랙 정부 간 대화가 아니라 학자들 네. 전문가들 1.5 트랙. 예.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중국 측 관계자들이 예. 중국에서 온 분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4자 회담에 관심이 있다. 미국의 의사를 묻더라는 거죠. 네, 중국 쪽에서. 중국이 4자 예. 회담에 예. 대해서. 근데 이거를 국무부에 가서도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 예. 자기들도 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만간 성사될 우리 정부만 태도를 분명히 하면 조만간 그렇죠. 성사 근데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건가요? 윤 정부가 글쎄 그런 상상, 그런 태도나 외교 정책을 가질지. 왜냐하면 지금 아이고야. 북한 분결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과 뭐 협상하자는 뭐 그런 외교론이 아니라. 근데 전 우선 미국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전까지 바이든 정부는 그럴 정신이 없고 없다. 우선 한반도에서 무슨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예.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상황 관리하는 것. 예. 여기에 이제 예. 온통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그러나 2기가 되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모색은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네. 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예.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축하 편지를 보낼 것이다. 트럼프에게. 그렇죠. 예. 당선 축하한다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축하해줘서 고맙다. 예. 그리고 잘 지내냐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예.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네. 국제 제재, 미국의 제재 죽을 지경이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김정은 예. 정상끼리의 대화,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경우에 봅니다. 따라서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푸틴 이렇게 넷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되면 그렇게, 세계가 예, 이제 미국이 예.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상대하려고 할 때 불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왕따가 되는 분이 예, 윤석열 그러면 왕따. 예. 이제 또 흥미로운 대목 한 가지는 제가 CSIS가 아니고 뉴트 깅그리치라고 예, 전 하원의장 예, 예. 미국 공화당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예. 깅그리치 하원이 오늘 워싱턴 타임즈에 가서 이제 예. 1시간 반 동안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이분은 트럼프의 멘토예요. 수시로 트럼프를 만나서 네. 조언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 예. 민주당에서 당신을 초청하겠다. 오셔 와서 네네. 강연도 하고 예. 했더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예. 깅그리치를 초청했는데요. 네. 깅그리치 의장이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이 트럼프 김정은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릴럭턴트 예. 내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 뒷다리를 이게 잡을 긴그리치의 발언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우리가 제기했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하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비토권을 허락한 적이 없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결정해서 밀고 가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한다고 그래서 비토권을 허락할 리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대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미국이 정하면 가는 거다. 결정권도 없네요.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북미 협상이 제네바에서 진행됐잖아요. 네. 94년 10월에 이제 북한의 핵 동결 미국이 맞습니다. 북한과 수교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귀동냥이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자꾸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데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이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과는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미국이 제대로 다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귀동냥하는 게 한국 외교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참담했어요. 30년 전 그렇죠. 1994년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끼어 들어간 게 제네바 합의에 한 줄 들어갔어요. 남북 대화해야 된다. 남북 간에 대화해라. 미국이 북한한테 충고하는 대신 우리가 경수로 70% 비용 대겠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남북미 중 사자 대화가 윤석열 정부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야권이라도 참여해서 그건 아니고요. 정부 대 정부. 근데 이제 미국이 주도하면 안 나올 수는 없나요? 윤 정부도 거기 빠지면은 미, 중, 북 3자 대화 그건 더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선도 이니시에이티브 앞장서서 제의하고 역할을 해야 소위 얘기하는 한반도 그렇죠. 운전자론처럼 이렇게 직접 그러면 한중 관계도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리고 대화 중에는 총성이 울리지 않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화 중에는 일단 북도 핵 증강 노력이 느려지거나 중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어제 아시는 것처럼 푸틴과 시진핑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차원에서 어제 그 카자흐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브로맨스를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푸틴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내용을 아마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진단이 가능한데 사실상 북중러는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로지 일본, 오로지 미국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공통 이해는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또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북러 동맹 복원을 보는 중국의 시각은 불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긴 그렇죠. 내 예. 앞마당인데 네. 개입의 여지가 없어지고 러시아가 끼어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 지난달에 이제 푸틴이 북경에 가서 중러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이 곧바로 평양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재고해달라 라고 평양 방문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뭐 가버렸어요. 푸틴은 평양에 갔고요. 그러나 또 크게 미국과 대결하는 입장에서 중로는 협력하면서 네. 또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외교라는 건 그 틈을 벌리는 거잖아요. 키신저가 외교의 달인으로 불리는 것은 중소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벌어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미중 수교를 이뤄내고 주계장막을 걷어낸 거잖아요. 세계 질서를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외교 전략, 외교 방략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느냐. 네. 강대국의 놀잇감이 되지 않고 예.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과 네. 영향력을 키워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남북 미중 간의 대화를 끌어내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다시 또 과거에 사실은요. 육자회담 22년 3월 9일 날 투표 끝난 날 제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네. 뭐라고 제안했느냐. 예. 당선되는 즉시 미국에 특사를 보내시오. 특사를 보내서 사자회담을 제안하라. 사자회담. 예. 그럼 바이든은 기본적으로는 외교와 협상을 선호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였다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사자회담이 추동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사단장 아니 자격으로 뭐 제가 가겠다고 자원했죠. 그래서 설득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역사가 근데 0.73%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오늘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뭐 이 또한 우리의 운명이고 이걸 또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부릅떠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구한말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국제 정서에 어두웠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열려 있는 눈만 크게 뜨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워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 국민과 국격 국력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거의 핵심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선진국 이꼬르 뭐냐? 상식이에요. 상식으로 돌아가는 나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특히 영국을 상식 국가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적어진 헌법도 없잖아요. 성문 헌법도 없지 않습니까? 관습이 곧 헌법이고 말이 곧 계약이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식과 동떨어진 이 권력 앞에서 우리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한국하고 뭘 해볼 미국도 필요 없이 뭐 과거 북한이 꿈꾸었던 것처럼 세계가 좀 정상 국가로 인정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덕으로 일정 정도의 배고픔은 좀 해결하면서 자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외교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북미 수교를 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인정받거나 대접받기 어려운 그냥 깡패 국가로 전락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 손잡고 더 이상 뭐 미국도 필요 없고 한국도 필요 없고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들의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나름대로 한 목적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생존, 두 번째 번영인데 일단 30년 만에 공간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죠. 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그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평양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김정일 위원장의 그때는 24년 전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동맹이 있었다.
소련, 중국이죠. 네. 그런데 하나의 동맹은 사라졌고 네. 직부상이 사라졌어요. 하나의 동맹은 우리를 배신했다. 네. 남쪽과 손잡았어요. 그렇죠. 중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과 무기를 통해서 이 자위 수단을 갖는 건 당연하다. 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과 적대가 해소된다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는 없는 없다. 거다. 이제 이게 20 몇 년 전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하나의 동맹이 다시 사라진 동맹이 다시 되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난 거죠. 외교 전략의 대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예요. 예. 아니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예. 충격이었잖아요. 네. 2020년 예. 6월에. 그리고 자력 경쟁 노선을 선언하고 남북을 끊고 북미를 끊었을 때만 해도 북쪽의 앞길은 캄캄했어요. 사실 열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과 맞습니다. 러시아가 충돌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인태 전략 운운하면서 한미일 이 중국 봉쇄 라인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북중러라는 공간이 생기고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제재가 구멍이 뚫리고 맞습니다. 북러 동맹이 복원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아주 예, 새로운 엄청난 기회가 기회를 열린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뒷배가 튼튼하잖아요. 하나의 네. 동맹이 있고 네. 중국과의 동맹도 복원돼 있는 거예요. 네. 두 개의 동맹이 살아난 거예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목표 생존, 두 번째 번영. 이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를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를 통해서 북미 수교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거기에 생존 전략에 모든 걸 걸었는데 네. 이제 그거 아니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든든한 예. 이제 백이 생겼다 예,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기 팔고 그걸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필요 충분하지 예. 않아요. 여전히 국제 제재망 속에서 근근히 살아나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재망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두 예. 번째 목표인 거죠. 북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정전 체제 변경 그리고 그 싱가포르 합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합의 1번 네. 이 북미 간의 적대 관계 해소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 협정 세 번째 비핵화 네. 이것이 북으로 봐서는 북한 외교의 대미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싱가포르 네. 문서. 하노이가 깨졌던 건 싱가포르 문법과 하노이 문법이 달라요. 전혀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